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의 것이다. 이 서늘하면서도 명쾌한 문장은 19세기 가장 냉철한 관찰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본질을 꿰뚫으며 우리에게 던진 화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행복을 찾아 밖으로 나섭니다. 더 높은 연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급, 그리고 SNS에 전시된 화려한 일상에 달리는 수많은 좋아요와 찬사들까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손에 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평온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밖에서 얻은 행복은 손바닥 위에 모래알처럼 금세 빠져나가 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결핍이라는 지옥 속에서 평생을 허우적거리는 과정이라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져도 갈증을 느끼며 왜 타인의 시선에 그토록 스스로를 올가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을 찾는 진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행복의 주도권을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 외부의 조건에 당신의 평온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라 믿는 부와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사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빌려온 것들에 불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객관적 재화라 부르며 이것들이 결코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게 되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금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에 맞춰 내 삶을 연출하고 그들의 박수에 목매는 삶은 결국 타인이 내 행복의 리모컨을 쥐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으려 무리하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원치 않는 소비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성실하거나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이 불안하여 타인의 확인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유약한 상태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에 집중할수록 당신의 내면은 역설적으로 더욱 초라해집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밖에서 들려오는 허망한 찬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타인에게 보여주는 연극이 아니라 오롯이 나 스스로 느끼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찾는 행복은 결국 우리를 더 큰 결핍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당신이 가진 물건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당신의 가슴 속에 뚫린 공허한 구멍을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포장지가 화려할수록 그 안에 알맹이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참담함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던 손을 거두고 당신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둘째, 정신적 자산이야말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당신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세월에 풍패 씻겨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 속에서 쌓아온 지혜, 사물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고결한 인격은 죽음이 오기 전까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그가 누구인가 라는 주관적 성질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어떤 이는 그저 지루한 시골길이라 투덜대지만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깊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나라는 사람의 그릇입니다.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조차 지적 유희와 평온으로 가득 채울 줄 압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고 비싼 술을 마셔도 가슴속 시린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가꾸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당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지식과 성찰로 다져진 단단한 정신은 세상이 당신을 흔들려 할 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자이며 그런 품격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과 결이 맞는 소중한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정신적 빈곤은 타인의 인정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색과 독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만 당신의 영혼은 살찌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에게는 외부의 혹독한 추위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에 따라 당신의 세계는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지적인 통찰과 예술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승화시키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삶을 근본적으로 고통의 바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행을 느끼며 설령 채워지더라도 금세 권태라는 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굴레에서 우리를 잠시나마 건져줄 유일한 도피처는 바로 예술과 사색입니다. 한 권의 고전에 몰입하거나 아름다운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혹은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괴롭히던 사소한 걱정과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고도의 지적 훈련입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이나 무의미한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는 깊은 통찰은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실이 꽉 찬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결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적 감수성과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삶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스스로 꽃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합니다. 이제 밖에서 행복의 조각을 찾으려 헤매지 말고 당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 몰입하십시오. 사물과 현상을 이하해하는 지적 즐거움은 그 어떤 육체적 쾌락보다 길고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고요한 밤 책 한 권과 마주하며 얻는 깨달음이 당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고 결국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수준을 높이는 데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격이 올라갈 때 당신이 마주하는 세상의 풍경도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헤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십시오. 화려한 포장지로 덮인 선물 상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의 진짜 가치입니다. 당신이라는 내용물이 단단하고 향기로울 때 비로소 세상의 가벼운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들러리가 아닌 당신 인생이라는 위대한 대서사시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행복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스스로 피워내는 것입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든 뒤에도 당신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랑하는지가 당신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고귀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